예,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어제 이제 윤희숙 국민의 혁신위원장의 발언, 다구리, 속어인데요. 예, 이 발언이 종일 화제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을 향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 모두 또 형식위원과 지도부 모두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했던 그 발언은 이제 집단적인 괴롭힘 이 정도로 이제 순화해서 지금부터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제가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까지 찾아봤더니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불황배의 은어로 몰매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다구리라는 용어를 정치인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건 완전히 국민의 힘을 불황배라고 비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윤희숙 위원장이 혼자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당내에서 오히려 더 반발을 얻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직 여의도 연구원장이신 유희동 네. 의원님께서 전임이시잖아요. 후임이 이제 윤희숙 의원이시고. 네. 예. 저는 그 윤희숙 쑥. 예. 예, 그 혁신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저는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대한 그 당 운영에 대한 유감이랄까요? 좀 이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우리 현 지도부한테 예. 국민과 당원이 기대하고 부여한 미션이라고 할까요? 임무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엄, 탄핵, 또 대통령 선거, 대통령 조기 대선 과정에서 뭐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일련의 소란 이런 거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과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당의 분위기를 잘 정비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선장이 오면 이 국민의힘 호를 잘 이끌고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그 과도기적인 역할을 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 현재의 지도부가 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혁신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예. 넘겨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빨리 정리하는 것.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두 번째가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것과 혁신위를 동시에 출범시킨다고 그러니까 혁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예. 윤희숙 의원,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까지 이 세 분이 나름대로 혁신안을 내셨는데 그게 다 거칠고 현실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안을 관통하는 무엇인가는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내용이 충실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예. 이것을 관통하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죠. 그게 혁신이잖아요. 예.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도부는 어떻게든지 그 혁신을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보인단 말이죠. 피해가는 게 보이세요? 그럼 안 느껴지세요? 여쭙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당을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는 하지 않고. 예. 저는 오늘 정말 이게 화가 났던 게 예. 제가 오늘 가서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싶었었는데 오늘 올라오는데 전당대회를 8월 8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듣고 네.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미션을 하려면 혁신위가 완성이 돼야 되고 혁신위에서 어떤 좌표라든지 숙제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한다. 그것도 3주 만에 한다. 8월 22일이면. 네. 야, 이분들이 정말 무책임하구나. 자기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갖다 집어 던진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많은 숙제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전환길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대통령도 지금 저 구속적부심에 대한 반항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는 힘들다. 거기다가 무슨 개인적으로 그 혁신위 안들이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로부터 항의받는 것도 힘들 거고 네. 주어진 숙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 더운 삼복더위에 그리고 이 특검으로 계속 매일 뉴스가 나오고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있고 뭐 이런 네.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전당대회를. 아니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판단, 책임감 이런 게 전혀 없는 최악수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예. 오늘 이 기회에 제가 당에게 조금 쓴소리라고 할까요? 고언을 좀 하는 겁니다 지금. 예, 8월 20일 전당대회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다. 유희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동료인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님 저는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 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네. 최근에 와서 전당대회 왜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당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아, 그렇지, 그거는 네. 아는데 예. 왜 지금 지금 이 우리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당 대표 전당대회를 왜 하는지 리더십이 모르겠어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전당대회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오, 웬일로? 이재용 의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해요. 예, 감사합니다. 전당대회를 칠 상황이 아니다. 칠 상황이 아니고요. 아, 예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당을 잘하는 메스를 들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외부에서. 지금 특검 3개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그거 외에 좀 미우시죠. 약간 미워요. 예. 우리 청취자들께서 진짜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앞에 예. 앉아서 하시는 이 모습을. 카메라 비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실장님. 예. 안타까운 일이 예, 김한규 의원님. 점이 정치권에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는 대선 때 저희 쪽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까워 보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 최근에 저희 미국 특사로 안 가시고 좀 삐지셨잖아요. 마음이 지금은 상하셨다 정도. 다시 한번 모셔가도 될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굉장히 뭐 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전당대회를 지금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라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쭉 해왔으니까 전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윤희숙 위원장도 이 왜 4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 1차 리스트가 아니다. 요 4명이 일차 무슨 조합인지 무슨 기준점을 두고 있는지 전 아직 그거는 해명이 안 되는데 예, 예. 근데 윤희숙 위원장이 사람 이름을 거명했다는 것 자체 예. 그 용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매우 힘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4명을 얘기했고 뭐 2차, 3차 리스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거칠고 완성도가 낮고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을 하셨고 인적 쇄신 없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혁신이 뭐 어디 있습니까?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건데 그렇죠. 가죽 벗기는 걸 깔끔하게 할 수 없고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찌됐건 가죽을 간에 어떻게 깔끔하게 벗겨요, 유희동 의원님? 근데 가죽을 벗기는 작업이 고통스럽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서툴다고 거칠다고 하는 것은 아, 가죽만을 벗겨내는 게 아니라 생살도 많이 뜯어내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그 윤희숙 의원께서 주장했던 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바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면 다 좋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내부의 반발을 일으키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잘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근데 예. 그걸 핑계를 삼더라도 우리 당이 가야 될 곳은 거기니까 그 본질에 좀 집중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윤희숙 위원장안이 됐건 안철수 의원안이 됐건 김용태 아니 됐고. 김용태안이 됐건 다들 밖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저거 갖고 안 되지. 저거 갖고 한참 모자르지 이런 외부 얘기를 많이 시각에서 저걸로는 국민의힘 안 된다. 안 된다. 저 정도도 안 돼. 저 더 해야 돼. 뭐 그게 무슨 혁신이야. 이런 비판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지도부의
상황인 거예요.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생살도 뜯어낼까봐 저는 이제 그게 거칠다기보다는 가죽을 벗기려 드는데 막 옆에서 장구도 치고 굿도 하고 정말 뭐랄까요 떠들썩하게 가죽 벗기는 건 달라들었는데 가죽 한가운데 자꾸 이렇게 벗기는 모습이 될까봐 하나도 못 벗기고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좀 거칠다고 표현한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윤희숙 위원장의 메시지는 다 맞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명을 거론하는 게 되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원수 될 거잖아요. 원수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거기에 대한 호응이 국민의힘에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몇 의원들이 지금 3, 3, 5 여의도에 뭐 방에 음식점에 모여서는 우리 당 이러면 진짜 안 돼. 뭐 친윤들도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여기서 네. 이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뭐 몇 분 친윤 뭐 일부는 정말 혁신을 해야 돼, 쇄신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윤희숙 위원장의 말에 방법은 거칠더라도 우리가 일단 인적 쇄신 필요하다. 공동 성명이라도 예전엔 그런 게 쭉 있었거든요. 이른바 소장파들이라도 해서 예. 3, 3, 5, 뭐 4명, 5명이라도. 근데 그게 너무 안 보여요. 그냥 혼자 떠들어라. 우린 다 끝났어. 또는 이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야. 이거 같아요. 김한규 의원님이 또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속마음을 좀 많이 아니, 드셔서 자기네 그러니까 남의 당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당도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언젠가는 예. 그래서 지금 막 세게 얘기했다 나중에 다시 얻어맞을까봐 조심스러운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네요. 최근에 국민의힘 보니까 조용히 진행된 게 있어요. 시도당 위원장들을 조용히 다 뽑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도당 위원장들이 아.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인데 예. 누가 됐는지들을 보시면 친윤으로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분 한 분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결국은 바뀌는 게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아까 네. 이철규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런 네. 분들이 다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렵겠다. 최소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닌 지방에서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못 보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혁신이나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알짜배기 당장 내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 네. 그래요. 자, 이 가운데 새로운 이름은 아니죠. 위협적인 이름으로 등장하는 분 전한길 씨. 한 달 전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큰데 전한길 10만 양병설 본인 주장입니다. 친길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또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환기를 푸는 자가 당 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소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에서 적절한 조치 방안 검토 지시했다.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전환길 씨가 전환길 TV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소원석 원내대표 심지가 약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환길과 거리두면 국민의힘 망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동 의원님. 아니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리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 전한길 씨를 품는 당은 예.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을 품지 않으면 뭐 우리 당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 저는 분명한 태도를 좀 당 지도부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 사례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예.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국정원장을 하셨던 김만복 원장인가요? 예, 그분이 입당을 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당 차원의 조치가 출당 권유가 내려졌었던 예. 적도 있고요. 뭐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이 분이 우리 당이 가는데에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이게 우리 당의 혁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혁신 세력이냐 뭐 윤 어게인 세력이냐 이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가 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출당 조치해야 한다. 뭐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제명, 출당, 권고 뭐 이런 거니까요. 출당 그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저도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그 윤상현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잖아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강조하고 그걸로도 이미 당시에 당원이었거든요. 6월 네, 8일 날 네, 입당했다고 네, 하니까 네. 그걸로 윤리위원회로서 제명하면 돼요. 지금 짠물 너무 소금만 남았다. 그러니까 국화돼 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네. 물이 필요하다. 중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누군가 독을 탄 거예요. 네, 엄청난 필터가 필요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은. 뭐 동의합니다.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안 나가요.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유 굉장히 간단하고 저는 정치적 메시지 중에 네. 그 인사와 관련된 게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이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인물을 통해서 인물에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것은 전한길 씨를 제명함으로써 저희 당이 네.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주는 거니까 적어도 이 방향은 가지 않겠다, 이 길은 가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그 조치는 단호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우리 이재용 의원님 같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메시지 나온 적 처음이에요.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어. 토론회에 네. 당대표 출마하는 장동희 의원 같은 분이 가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실제로 전환길 이 영향력이 상당히 당원들한테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당권 주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징계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쟁점으로 당내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슈화 시킬 것 같고. 보내려고 하면. 네, 보내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할까? 김종혁 전 비대위원은 징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전환길 징계가 훨씬 어렵지 않을까. 채널 A에 이제 전환길 씨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후보가 없으면 당대표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이분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아 최고위원이 아니고 당대표. 당대표로 나간대요. 그러면 유희동 의원님, 그러면 혹시라도 출마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 예. 입후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어할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아예 후보 입후보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적절하다. 컷오프 컷오프 절차도 있고요. 아하. 분명한 건 하여튼간 뭐 그분이 그때까지 그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전당대회에 나오신다면 하여튼간 저는 그 캠프에는 없을 건 분명합니다. 그 캠프. 사실은 전당대회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예, 나오면 예.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아. 이건 지금 스피커가 너무 당내에. 예, 광폭으로 확대돼서 아하. 전환기 씨의 목소리 사실 뉴스로도 다루기 좋잖아요. 그래서 아니, 실장님 예. 저희 당이 그런 실험을 할 정도로 한가한 근데 그래서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환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구나. 아.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다만 뭐 안 되면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저희 점을 당의 말씀드립니다. 경선 규정이 그 맨 마지막에 최종 결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분이 그 자신의 지지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국민들이 확인하는 절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는. 그 예전에도 보면 가세연 이제 예, 진행하시던 맞아요. 분이 출마하시고 할 때 항상 컷오프가 됐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자정작용.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진짜 최고위원 나오면 예. 정치권 자체가 완전 희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선관위였죠. 지금 선관위는 못 믿으시는 건가요? 지금 선관위는 글쎄. 네. 예. 자,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님 국민의힘을 향해서 더 하신 말씀 충분히 하셨습니까? 뭐 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혹시라도 남은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당대표 캠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캠프는 나를 빨리 모셔가기 위해서 연락을 해라 이런 메시지. 사실 뭐 당협위원장들이 그 당대표 선거 캠프에는 소속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서요. 예, 뭐 그거는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말이고요. 예. 저희 지금 김한규 의원님의 작전에 말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 그 장관 청문 강선우 얘기해볼까요? 이진숙 얘기를 해야 바로 되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전당대회 날짜를 근데 또 여기까지 딱 가세요. 요거 30초만 얘기를 할게요. 8월 22일로 오늘로 정했잖아요. 근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미뤄지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22일 당대표 돼서 자 그럼 특검 정국에서 뭘 할 거냐. 이게 제일 난관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 시상계는 차라리 미뤄지기를 바랬는데 그분 때문인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전당대회를 송원석 비대위가 그냥 강행하는 것 같다. 그런 고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책임을 지기가 싫은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듣는 뭐 이렇게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노력까지 저는 뭐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 해주세요. 자, 네.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두 후보자 논란이 큰데 아니 여기 지금 김한규 의원님이 김한규 의원님 청문위원인데. 간사가 나오시기죠. 예. 그냥 청문위원도 아니고 간사가 나와 네. 계시는데 예. 그 강선우를 보면서 진짜 속으로 강선우 뭔가 의원 후보자. 예. 그래 후보자를 보시면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진짜 통과되는 겁니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아예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자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회의 자체를 여는 것 자체가 협조하는 거라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저희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죠. 제가 간사다 보니까 사실 야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이제 사퇴하라고 해서 많이 싸우긴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후보자가 최대한 변명할 수 있게 소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고 지금도 보좌진들이 불만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임명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려면 뭐 후보자가 추가적인 사과를 하거나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 보좌진들한테 그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처우 개선하고 재발 방지 조치 이걸 한다고 해서 보좌진의 마음도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뭐 임명하고 무관하게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예. 당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의견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 걸로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아,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네, 자주 열심히- 오셔갖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시고 예, 의견이 어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동 의원님. 저희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해소됐다고 그래서 그 자격이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꾸려나갈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득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보좌진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이 보좌진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가족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그 의원실 생활이라는 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이렇게 회색지대처럼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뭐 문제를 삼고 이렇게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좌진들이.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은 그걸 훨씬 더 넘어선 사안이니까 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고 이 문제 제기에 사실은 가려서 다른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가려져서 그렇지 거짓말 논란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좌진한테 사과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자 해결이 됐죠? 부담이 있지만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 이재명 정부한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제 않습니다. 판단으로도 그렇고 제가 들은 얘기로도 그렇고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러면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내일 판단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미 뭐 어제 나름 이제 친명 핵심 의원이 대통령실에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대통령실 대답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결정을 미룬 거는 인사청문 과정이라는 게 전체 검증이고 다른 후보자들까지 해서 오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은 또 남았지만 예. 그래서 오늘까지 그냥 가고 이제 지켜보고 그다음에 저는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내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네. 이진숙 후보 또 강선우 후보 이 부분들을 앞세우면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쉽게 간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여기 예. 워낙에 강한 이슈여서 여기에 가려져서 쉽게 뭐 제3 형성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 있는 후보들이 좀 이렇게 얹어져서 가서 저는 그냥 청와대에서는 용산에서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10초? 좀 지적하고 싶은 건데 강선우 이진숙 때문에 진짜 다른 문제되는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지 못했어요. 언론이 특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어물쩍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